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입니다. 이 여당 민주당이 하는 그 모습들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176석이라고 까부로 대고 떠들어대는 거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러나 그 힘도 빠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공수처 출범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공수처가 다 해결해 줄 건 아닙니다. 국민은 더 무서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졌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우쭐대고 까부러대고 웃고 하던 그 추미애, 글쎄요. 공수처,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당을 모조리 야당의 추천권을 갖다가 빼버리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자기들끼리 말이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에 헌법에도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내고 말이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없애는 5.18 무슨 뭐 비판을 하면은 처벌을 한다느니 뭐 이런 비슷한 거. 또 북한에 전단을 뿌리면은 처벌을 한다니 말도 안 되고 대도 안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찍어내고 말이죠. 마치 벽돌을 찍어내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후과는 반드시 받을 겁니다.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얼마나 압박하고 찍어대고 그랬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얼마나 정권 차원에서 압박하고 찍어댔습니까? 근데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부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정부 검찰총장이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정치감사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일각에선 퇴임 후에 안전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단임 대통령 5년 대통령이니까 아무리 시스템을 바꾸고 가보지 않은 나라를 끌고 왔어도 그게 완전히 가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들의 착각이었을 겁니다. 단임 대통령에 대해서 계산서가 이제 날아올 시간이 됐지 않겠습니까?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자중자애를 했으면 어떨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면서 자유시장경제를 뛰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제언입니다. 이 동아일보의 그 논설 주간인 박정인 논설 주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도 겨울이 오고 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느낌이 샘솟고 있습니다. 그렇지, 대통령에도 이제 엄동설한이 있다. 엄동설한, 이 추위 영하 3, 40도 되는 베로얀스크의 추위도 올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추운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추운 감옥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의 나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고령 아닙니까? 또 여성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아닙니까? 뭘 잘못했다고 지금까지도 사면 안 시키고 저기다 처박아 놓는지 도대체 이해 못할 이 정권입니다. 이 잔혹성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요. 자, 대통령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다. 저는 거기다가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다. 설마 겨울이 오리라고 생각은 안 하겠죠. 또
무엇보다 공수처도 만들고 120, 176석도 있고 그러니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하지만 눈을 부릅뜬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키워줬던 노태우 대통령 완전히 길러주고 키워줬죠. 그러나 그를 나중에 어디로 보냈습니까? 절로 귀양을 보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왜? 안 보내려야 안 보낼 수 없는 바로 그거. 그게 뭡니까? 민심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을 희생양이라고 할까요? 같은 흐름에 같은 피에 같음이 있는 그러한 사이였음에도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진데 자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예외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겨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담아서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래도 저래도 겨울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1년 3개월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그 헌법의 틀을 친북주의를 버리고 대한민국을 과거의 대한민국으로 돌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면서 자중자애를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말이죠. 과연 그렇게 할 분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네. 이 박논설 주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예를 들었어요. 입양아를 바꾸기 발언이 이제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대통령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비정해서 한 말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사람이 인간의 인정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만은 정치인으로서 특히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는 그러나 해서는 안 될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아예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냥 대화를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장면이 시도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실수했습니다. 하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 될 일이었는데 안 합니다. 이 청와대 대변인을 내세워가지고 어설픈 변명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죠. 그 다음날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서가지고 사전 위탁제 도입 운운한 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국민이 더 분노가 올라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어? 사람이 물건이냐? 무슨 수탁물이냐? 이제 화가 났죠. 인간을 바꿔치기 하다니 하고 이제 더 국민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 정부 부처가 대통령이 말을 실수를 했다면은 치닫거리를 해야 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죠.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랬으면 간단히 끝날 일이었어. 내가 말 실수했습니다. 내가 말이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고 해버렸으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조국 7월달 2019년에 윤석열 총장이 2019년 7월 16일 26일 그분이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26일. 저의 방송은 7월 17일 날 제헌절 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억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고 7월 17일 날 제가 제헌절 날
일부러 그 날을 택해 가서 개국 방송을 했는데 처음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때 제목이 공교롭게도 딱 한 꼭지를 방송을 했는데 윤석열의 칼 어디로 향하나 이것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윤석열만이 칼을 들고 이 정부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분투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부에서 도대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조금이라도 위무해 줄 사람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딱 한 사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분 왜? 그분의 아버지인 윤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그러니까 경제과 주임 교수를 하셨던 윤 교수님 그의 부친 그분이 자유시장경제와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찬양론자 찬성론자 그리고 두 번째가 윤석열 총장한테 선물을 줬다는 게 있대. 서울법과대학 청운의 뜻을 품고 서울법대에 들어간 그 학생에게 서울법대 신입생에게 그 아들에게 책을 주는 것이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지은 프리투 추즈라는 소위 프리투 추즈 자유를 선택할 권리 자유를 선택의 자유 이건데 뭐냐 이게 이 책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바로 그러한 책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검찰총장의 머릿속에는 가슴속에는 이 자유시장 경제 논리가 강하게 부각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점쟁이 같다는 얘기를 몇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7월 17일 날 저희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7월 26일 날 그분이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7월 17일 날 그때는 어떤 그러니까 임명을 받은 게 아니고 후보자로서 지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 한수 신 대표에게 내가 여기 뭐 방송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나가는데 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때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적폐청산을 했기 때문에 이 전부 이 문코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적개심이 이 보수에서는 많을 때죠. 아니 거의 다 할 때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에서 이 나라를 살리고 구해줄 이 숨막히는 순간을 구해줄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밖에 없다는 것을 아까 앞서 얘기한 그의 아버지 윤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학술원 회원입니다. 그 다음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쭉 연세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던 그 교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죠. 그 다음에 그 프리투 추즈라는 그 책을 주었다는 그걸 책을 선물로 입학 선물했다는 거기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7월 17일 날 했는데 그 전에 신 대표에게 여기서 방송을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난 좀 긍정적으로 그분을 비판 안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하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죠. 아직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더라고. 한 며칠 있다가 하시죠. 그러더라고. 뭐 그거 좋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7월 17일 제가 방송을 열게 되니까 그냥 제 방송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 얼마나 순환을 당했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는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그에게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우리 권력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가차없이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딱 하니 이 윤석열 총장이야 대통령 명을 받은 겁니다. 대통령이 항명 안 버립니다.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살아있는 권력 다 뒤졌습니다. 끝까지 나가다가 그냥 좌초가 된 거죠. 근데 그만 좌초만 된 거 아니죠. 순환과 정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날 위에 발을 탁 세워놓고 그것을 걷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형극의 길을 1년여를 지금 지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지금 1월 지금 이 신년 기자회견 바로 직전까지 그가 당한 그의 고통은 국민과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이게 바로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보십시오. 1년 동안 장장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월성 원전 탈원전에 대해서 월성 1호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감사도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순환을 당했습니까? 자, 1년 4개월간 문정권이 펼친 윤석열 찍어내기 그 대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그 박재균 논설 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 대하 드라마를. 그럼 누구하고 대하 드라마를 받겠습니까? 국민들하고 함께 전부 다 시청했지 않습니까? 그 대하 드라마를. 왜? 추미애를 또 보고 주연 추미애 당하는 진짜 주연 윤석열 1년 4개월 동안 문정권이 전방위적으로 국회, 입법부, 사법부, 입법부, 그 다음 행정부, 청와대 당정청이 그야말로 찍어내기에 청와대는 겉으로는 절대 표현 안 했지만 또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가끔 또 찍어냈습니다. 그 밑에 비서관들이니 뭐니 얼마나 찍어냈습니까? 당정청이 대하 드라마를 만들어냈죠. 이 시청자가 누구냐? 국민들이었다. 국민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집 지키라고 했더니 감히 살아있는 권력을 문 검찰견에 대한 이 정권의 찍어내기 드라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서야 비로소 끝이 났죠. 이 법원 때문에 사법부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맨 처음 집행정지 시켜버렸을 때 검찰총장을 집행정지 시켜버렸을 때 법원의 조미연 부장판사의 멋진 그 결정문 추미애를 갖다 묵사발 만들어버렸던 그 여성 그 재판장 저는 그분에게 상당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명문이었습니다. 그 명문의 결정문으로 추미애를 박살을 냈죠. 그러니까 이익이 참지 못한 추미애가 또 징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쳤죠. 정직 2개월. 그것도 절차적 하자들을 잔뜩 안고 말이죠. 억지로 끼워놓고 만들어가지고 이용구가 갑자기 법무부 차관으로 22시간 만에 딱 명령하고 대통령이 말이죠. 그러나 사법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 대통령이 사인한 걸 NO 해서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대하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그 난장판을 벌인 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당장 윤석열 찍어내기 선봉에 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 홍위병 같은 공격을 자행했던 문바들로부터 그 말에 문바들이 과연 동의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지난해 연초부터 추미애 임명을 강행해서 윤석열을 식물총장으로 만든 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이라고는 없는 그 징계안을 즉각 재가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상 찍어내기를 배후에서 연출한 분이 누구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네. 이 대통령이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가 올린 안을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윤석열은 문정부의 검찰총장으로 1월 며칠 날 1월 18일 날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끝났습니다. 결국 배우 연출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말 아니지 않느냐, 이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이라고는 없는 징계안을 즉각 제거해서 사실상 찍어내기를 배우 연출한 대통령이 어떻게 기자회견에서 문정부의 검찰총장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 박재균 논설주간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민주화는 언제 됐습니까? 소위 말해서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화를 갖다가 시킨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때부터 민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됐다고들 하는데 민간령이 된 게 아니고 군부에서 벌써 민간으로 싹 넘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6.29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전두환 정권 때부터 그걸 만들어서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민주화 이후에 역대 누구보다도 강력한 제왕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 문재인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1년에 한두 번씩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예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은 그 다음에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르기 세우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많은 것을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했습니다. 사면을 시키고요.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말쯤 돼서 사면을 이렇게 하는데 같이 동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결과로 나타나는 거 보면 잔인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를 보면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가지고 대통령 사면론을 두 분을 갖다가 이 노구들을 이끌고 있는 사면론을 꺼내가지고 잘못도 없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실증법에 얽혀가지고, 실증법으로 하면은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안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폐청산,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행했던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고 각 부처에다가 만들고 해서 만약에 달려들기 시작한다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갖다가 좀 바르게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러면서 평화로운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괜히 꺼내놓고 막아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은 봤죠. 네. 자, 임기 종료가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퇴임 후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최재형 감사, 그건 정치적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우리 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러니 임기 종료 1년 3개월 앞둔 대통령이 퇴임 후의 안전 이제 분석이라는 그런 분수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검찰총장 임기제를 부정한 윤석열 퇴진 압박, 이건 자신하고 관계가 없다는 그런 기록을 남겨 훗날 직권남용 등 법적 논란 소지에 대비하려 했다는 그러한 글을 지적하고 있는 분이 박재균 논설주간입니다. 아주 해안이 번뜩거리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또 감사원장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중에 추가 감사를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비슷한 분석입니다.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에 대해서 전방에 압력을 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다 알죠. 그것도 다 밑에서 한 일이라는 그런 취지일 것입니다. 자, 이분은 참 아름다운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 논선 주관께서 아직 봄꿈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계단 앞에 떨어진 오동잎이 벌써 가을의 소리를 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레임덕은 없을 것 같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도 이제 손안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살살 빠져나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국가 재정을 갖다가 쌈짓돈인 양 막 풀기 시작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국가 재정을 앞으로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별별 짓을 다 돈 풀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잘 듣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이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하고 들이받습니다. 이게 정권 말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분간은 그래도 거대 여당의 신문위원들이 대통령 옹호에 적극 나서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미래 권력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미래 권력이 구체화 딱 되기 시작하면 그때 한꺼번에 그냥 폭풍우처럼 아니면 홍수처럼 내려밀어 제낍니다. 문재인 키즈들마저 이제 줄대기 나설 겁니다. 문바들은 공중분해 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금배지 속성, 자신의 연임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 추한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평생 친구인 노무현 대통령이 간파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정치에 잘 안 맞는 사람이다. 잘 맞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말로 듣고 정치를 안 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기자회견도 기피하고 입양아 실언에서도 드러나듯이 말의 경중을 따져서 구사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특유의 유체 이탈 화법이나 남 얘기를 듣기는 하되 입력은 잘 안 되는 스타일. 공감 능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박재균 논설주간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통과 자기 편에 갇힌 팬덤 정치가 이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왔는데 그 힘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단임 대통령에는 숙명적인 계산서가 딱 나간다. 5년 계산서. 5년 동안 당신이 사용한 계산서. 그런데도 실정의 대못을 받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거나 자칫 차기 대권 구도 개입의 욕심에 흔들린다면 앞으로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 대통령에게는 봄이 오는 게 아니고 겨울이 오고 있다는 소위 엄동설한이 닥치고 있다는 바로 그러한 뜻이죠. 네. 지금이라도 원상회복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자유민주주의한테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과 강고한 국가안보에 대한 신념을 다시 옛날 정권들이 지녔던 것처럼 안보를 제1로 다지고 군을 제자리로 강군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괜찮겠지만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흑의 시간은 짧아집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 대한민국 헌법 태극기 휘날리고 애국가가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강건한 소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그 날이 바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